안녕하십니까. 리디언의 역사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승만 대통령이 과연 친일파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현대사회에서 이승만이 친일파로 인식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반민특위 무력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제 부역자들에 대한 청산이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일부 친일 인사들을 등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독립 직후 정부 요직을 맡을 엘리트가 부족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 이승만 내각에서는 일부 친일 인사를 등용하기는 했으나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국무총리 이범석 등 독립운동가 출신이 더 많이 등용되었으며 등용된 친일 인사들은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으로는 올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역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가타 일본 적십자센터 폭파 미수 사건과 두 번째 독도 평화서 선포 및 일본의 어업선 납포, 일본인 어부 부금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니가타 일본 적십자센터 폭파 미수 사건입니다. 1959년 12월 일본 정부의 제일교포 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한 사건입니다. 당시 일본의 제1한국 조선인 사회는 조총련이 흐름을 선점했는데 당시 일본은 외국인이었던 조선인을 밀어내고 싶어 했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제1한국 조선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일본과 북한의 이익이 맞아떨어져 적십자와 같은 단체를 통해 물밑으로 북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당시 예상된 한일회담을 취소하고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특히 대한민국을 지지하던 민단은 1959년 8월에 일본 적십자사 본사에 난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북송 사업을 막기 위해 공작원을 파견했는데 이러한 공작의 목적은 니가타 적십자 센터를 폭파시켜 북송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59년 12월 4일 공작원들은 니가타현 시바타시의 술집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신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독도 평화선 선포입니다. 평화선은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원 고시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을 공표하여 설정된 대한민국과 주변국가 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입니다. 오늘날 배타적 경제수역과도 비슷한 개념인데 실상은 영예로서 선포된 것입니다. 이승만은 이 경계선이 한일 간 평화 유지의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그에 따라 평화선으로 명명하였습니다. 해외에서는 리 라인, 이승만 라인으로 불립니다. 국무원고시 14호를 보겠습니다. 국무원고시 14호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1952년 1월 18일에 선언되었으며 당시 관보에도 기재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국무원 고시 제14호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대통령 이승만 단기 4285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 외에도 국무위원 국무총리설이 허정,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기붕 등 당시 주요 내각의 인사들이 이 선언에 함께하였습니다. 제1항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 해안에 인접한 해붕의 산하에 게지되고 또는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의 가장 이롭게 보호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 해붕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존하며 행사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권과 지배권에 있는 상수란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자원 및 재부를 감독하며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아래에 명시된 경계선을 선언하며 유지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밑으로는 평화선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1945년 8월 연합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고 도쿄에 연합군 최고 사령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남한 또한 단독정부 수립 이전까지 미군정의 통치 아래 놓인 것처럼 일본 역시 이를 기점으로 미군정의 통치 아래 놓였습니다. 연합군 사령부는 스카핀 677호를 발령하며 전후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분리시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1033호에 따라 일본 선박의 독도 인근 해역에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또 1948년 8월 15일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며 국제적 승인을 얻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진행 중이었던 1876년 이래 1900년까지만 해도 독도를 대한제국 관할로 인정했지만 러일전쟁 때 독도를 불법 강탈했습니다. 세월을 흐르면서 한국이 독도를 차지했음에도 기껏해야 주권은행 행정부만으로 메가더 장군의 통치 아래에서 행정처리를 집행하는 상황이 놓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독도가 그려진 우표를 붙여 들어오는 대한민국과 우편물에 독도 부분을 먹칠하여 반성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주권을 회복한 일본은 독도를 노렸고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법상 영해 기준의 20배인 60해리 약 111.1km를 안전선으로 선포했습니다. 미국은 이 라인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이승만은 이를 거부하고 평화선 선포를 강행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독도에 대한 대응은 한국에 비해 소극적이었는데 어업 지도선이 독도에 들어와 독도에 일본 주소를 적은 나무 팻말을 꽂아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본 측이 지난 1948년 미 공군의 독도 오폭으로 숨진 조선인 어민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위령비를 바다에 던져버리자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격분하여 독도에 꽂힌 팻말을 뽑아 바다에 던져버리고 10월부터는 전시 긴급명령으로 포획심판령을 제정, 포획심판료와 고등포획심판소를 설치하였고 일본에 대해 본격적인 실력 행사를 감행했습니다. 해군 등 가용한 모든 해상 전력을 동원해 평화선 내 해역에서 조업하는 일본 선박들을 납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포획심판령을 보겠습니다. 포획심판령 1952년 10월 4일에 시행되었으며 대통령 긴급명령 제12호로 발령되었습니다. 제1장 총칙을 보면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위과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획사건은 1차는 포획심판소, 2차는 고등포획심판소에서 심판한다 라고 나와있고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의 주요 구성원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평화선의 위의로는 일본의 독도 침탈 저지 및 한국 어민들의 어업권 보장이 있으며 한미상호 방위조약과 더불어 이승만 정부의 실력 행사로 인한 외교적 성과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승만 대통령은 비록 반민특위 무력화 등 잘못을 범하였으나 이를 가지고 친일파라 단정짓기는 무리가 있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이전 일본 내막기 영어명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써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알리려 했을 정도의 반일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출처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올리겠습니다.